제일 흔한 거는 아무래도 변비.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지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방향 거꾸로 하시면 안 되시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가겠죠? 안녕하세요. 뇌신경 재활학회 유튜브 슬기로운 뇌재활 벌써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오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지성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까요,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뇌졸중 후 배뇨, 배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환자분들의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목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뇌졸중 후에 오는 배뇨와 배변 관리 참 생소하기도 하고요. 낯설어요.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뇌졸중 환자분들의 40에서 60%에서는 이제 배뇨 문제가 생기시고 한 반에서는 이런 배변 문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또 뇌졸중 환자분들은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인지기능, 의식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배변이나 배뇨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신경손상 자체가 방광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는 장의 운동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뇨 또 배변 장애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배뇨와 배변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그런 배뇨와 배변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거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배뇨 같은 경우는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배뇨를 도와주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거동이 가능하시고 또 방광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기능이 천천히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자가도뇨를 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변줄입니다. 초반에 뇌졸중이 있으실 때 수액을 많이 맞거나 해야 되는데 그만큼 소변을 못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유치도뇨관 소변줄을 이제 끼고 계시는 거고, 소변줄을 끼면 이게 방광을 계속 자극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유치도뇨관 소변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서는 소변줄을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배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가도뇨관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 필요할 때만 그 관을 꽂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스스로 그 관을 이제 몇 시간에 한 번, 아니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이 방광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은 도뇨관, 그러니까 소변줄을 필요할 때 꽂았다가 이제 소변을 보신 다음에는 그냥 빼는 거죠. 주로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관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변은 한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4번 또는 밤에도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차례 도뇨관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퇴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가도뇨법이라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고통이라고 들었어요. 환자분들은 이제 이물감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젤을 잘 도포하고 젤이라는 거는 약간의 그 마취 성분이 섞여 있는 젤입니다. 그래서 잘 바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가도뇨관 같은 경우는 처방을 해서 그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 제품 안에 그렇게 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삽입만 해서 한번 쓰시고 그냥 버리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역동학 검사 그리고 자가도뇨 카테터, 약물 치료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처음보다는 점차 기능이 회복을 하는 그런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이 일어나면 결국은 자가도뇨 카테터는 이제 멈추게 되고 약물 치료 위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외에도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하시죠. 예, 그것들을 이제 골반저 강화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는 골반저 운동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전극을 붙이고 이제 그 케겔 운동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게 운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고요. 또 하나는 전극을 붙이지 않고 잠깐 그냥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자극을 보내줘가지고 근육들을 수축을 막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역시 둘 다 마찬가지로 소변이 잘 배출되는 길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또는 운동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뇌졸중 환자분들에게도 배변 장애가 흔한 일인가요?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팔다리 마비가 오듯이 장도 한쪽 편, 마비가 있는 쪽이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워있는 환자에서 장 운동은 더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 운동 자체는 충분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드시던 식사량에 비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변 문제는 굉장히 흔한 빈도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말 먹고 자고 싸고 오늘 주제가 딱 맞는데요. 진짜 조금 먹은 만큼 나오는 게 정말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 적절한 배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흔한 배변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거는 아무래도 변비가 제일 흔할 텐데요. 이게 장의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데서 못 나오고 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3, 4일 이내에는 변을 한 번씩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변이 너무 딱딱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힘을 줘야 되고, 뇌졸중 환자분들은 워낙 또 혈압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일단 변은 조금 묽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약물을 좀 조절을 해서 이 변을 조금 수월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약으로 또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뇌졸중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럼 배변 훈련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변기에 앉으실 수 있으면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제 변을 보시도록 얘기를 하고, 발판을 조금 올려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손이 장 운동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지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약손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다 과학적인 거죠. 쓱쓱쓱쓱 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복부 마사지를 하려면 꾹꾹꾹꾹 하나씩 누르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방향 거꾸로 하시면 안 되시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가겠죠? 아, 네. 꼭 그 방향을 네, 지켜서. 오른쪽에서 이 장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스로 할 때는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누워서 보호자분이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도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는 손가락 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는 이제 의료진들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집에 계실 때는 보호자분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손가락을 직접 항문에 밀어 넣어가지고 주변의 항문 벽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서서히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마사지가 되면 이 항문이 점점 이제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항문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야 이게 이제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장갑 잘 끼시고 부드럽게 젤이 있으면 젤을 바르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관장 얘기를 안 했네요. 그냥 관장도 할 수 있고 또 좌약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정말 자세한 팁까지 다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뇌졸중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이 배뇨 배변 문제 잘 들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배뇨 배변 관리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뇌졸중 환자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또 뇌졸중 환자분들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도요, 정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정말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이렇게 또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알지만 창피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선생님들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저도 정말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영상 아래에 댓글 써주시면요, 자세하게 10화 에피소드 때 답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주쌤, 마무리 멘트 해주셔야죠. 오늘 저희가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마지막이 제일 어렵네요.